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동인 오늘 우리 지역에도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 일부 지역에선 첫 얼음과 서리도 관측됐습니다. 날은 추웠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는 따뜻한 나눔 행사가 열려 주위를 훈훈하게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입동인 오늘 청양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들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지는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대전에서는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빨리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거리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성큼 찾아온 입동 추위에 시민들은 두터운 롱패딩을 꺼내 입었고 거리 곳곳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출근길 추위를 녹이려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다가 오늘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겨울이 반갑지 않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연탄 나눔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연탄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봉급해 주시고 하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연탄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이맘때마다 연탄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건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달한 연탄만 43만 장에 이릅니다. 겨울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에게 따뜻한 라면과 연탄 3만 장을 오늘 행사를 통해서 정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3도가량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휴일인 모레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에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나 비가 내리는 등 수능 한파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대덕특구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과학체험 전시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천연 기념물부터 공룡의 골격을 직접 보고 별자리 관측으로 상상력까지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과학 명소를 안내합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꼬치 동자개와 미호종개, 황쏘가리 등 민물고기 4종이 과학관을 찾았습니다. 붕어와 잉어 등 친숙한 물고기부터 베스 등 외래종까지 40여 종의 민물고기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한민국 민물고기 특별전은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어종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 수심 생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저학년들한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살아있는 물고기를 직접 두드려 보고 반응을 관찰하는. 지붕이 열리며 푸른 가을 하늘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과 흑점에 관한 기본 설명을 듣고 차례차례 망원경으로 직접 관찰합니다. 낮에는 태양, 밤에는 각종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시민천문대도 가을철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별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우주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풍부한 상상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50여 년간 미스터리 공룡으로 불린 데이노케이루스가 국내 연구진 손으로 복원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65년 몽골에서 화석이 발견된 뒤 지난 2014년에야 실체를 규명한 논문이 발표됐고 이를 바탕으로 골격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와 뿔 3개의 트리케라톱스 등 많은 유명 공룡들의 골격도 지질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분기점 부근에서 35살 이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와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컨테이너가 도로 위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하행 방향 도로 1개 차선이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한때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대전시청역 내거리에서 3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대를 잘못 조작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60만 원의 임신 출산 장려비를 지원하는데 약국에서는 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불편이나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인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들이 합동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특히 대전이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60만 원의 임신, 출산, 장려비를 지원하는데 그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이 장려비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산부가 의사가 처방한 약제와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임신, 출산, 장려비를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사용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무료 임신, 출산 지원비 등의 의료무료 기준이나 방법 등을 개정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는 대전에서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 편의나 산업 활성화를 막는 규제 철폐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뭘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 안에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또 그걸로 시작도 못하고 꺾이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사용처와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 예비 창업자의 사전 보증심사 허용, 건설업체 외국 인력의 고용 쿼터 확대를 비롯해 간선 급행버스 체계 운전자 자격증 발급 개선,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규격 제정,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등 10대 규제가 우선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 1차장은 이 같은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대전이 다음 주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될 것이라고 깜짝 예고했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그게 대전 지역의 규제 특구 산업으로 아마 다음 주쯤에는 긍정적으로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600건 이상의 규제 개선과 140여 개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에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말까지 14개 시도 현장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선 허용, 후 규제를 전제로 산업 발전을 막는 모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 시티즌이 주말인 내일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대전 시티즌은 내일 오후 3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 FC와 시즌 최종전을 치르며 특히 시티즌 출신 김은중 코치와 황인범 선수가 경기장을 찾아 팬들에게 인사할 예정입니다. FA컵 결승 1차전에서 수원 삼성과 득점 없이 비긴 대전 코레일은 휴일인 모레 오후 2시 10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셔널리그 팀으로는 첫 FA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올해 테니스계에서는 정현에 이어 유망주였던 권순우 선수가 가파른 상승세로 국내 정상에 오르면서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세계 랭킹 역시 85위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등 한국 테니스의 새로운 간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진시청 소속으로 활약 중인 권순우 선수를 김윤미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8월 열린 세계 4대 테니스 대회로 꼽히는 US 오픈. 당진시청 소속 권순우 선수가 매서운 서브와 포핸드 공격으로 3차례 예선전을 가뿐히 승리하며 생애 첫 본선에 진출합니다. 윈블던 본선 무대에 이어 올해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며 1살 많은 형이자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을 앞질렀습니다. 세계 랭킹 200위권에서 시작한 올해 성적은 이형택, 정현에 이어 3번째로 100위권 진입에 성공했고 어느새 85위, 국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었고 또 뭐 새 간판이 된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좀 실감이 안 나요. 축구를 좋아했던 소년이 테니스 라켓을 잡은 건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시작한 테니스가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고 특히 중학교 시절부터 코치로 인연을 맺은 최근철 감독을 따라 1년 전 당진시청으로 둥지를 옮겨 기량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10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하고 붙어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본인이 또 보여줬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테니스 선수로는 드물게 마련된 팬사인회에 쏟아지는 팬들과 언론의 관심까지 아직은 얼떨떨한 1997년생 23살의 권순우. 그의 내년 목표는 올해 치른 모든 경기의 성적보다 한 단계씩 올리는 겁니다. 테니스에 대해서 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잘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MBC 뉴스 김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에 벌어진 대통령과 국무총리 추모 화환과 명판 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의 당직자를 약식 기소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한국당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으로 행위자가 분명했음에도 발뺌과 모르쇠로만 일관했던 한국당의 대응으로 사실 규명 없이 시간만 흘렀다며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 재정 자립도가 내년 64.8%로 낮아지고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736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재정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시와 여당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부동산 규제로 세수 절벽 위기에 처한 세종시가 내년 예산에서 사상 최초로 지방채까지 발행할 상황에 처했다며 시와 여당이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정위기 해결 방안과 대책 또한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본 계약을 체결한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인 KPIH 안면도의 투자 이행 보증금 납부 기한이 업체 측 요청으로 미뤄졌습니다. 충남도는 KPIH가 당초 내일까지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100억 원을 내야 하지만 업체 측 요청으로 오는 11일까지 3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납부 기한을 열흘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PIH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에 5천억 원을 들여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달 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